저는 30년 동안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과자를 구웠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죠. 장녀니까 당연한 거라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생이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누나는 점장으로 하면 돼. 레시피만 있으면 누구든 만들 수 있어.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30년 동안 제 이름으로 처리한 전표들을 꺼냈죠. 가게 이름에 제 이름이 없다면 제 손도 더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제 몫을 찾아간 이야기입니다.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더 행복한 하루가 만들어질 거예요. 저는 정유란입니다. 28부터 이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아니, 일했다는 표현이 맞나요? 그냥 당연히 여기 있었죠. 작년이니까요. 새벽 3시 반이면 눈이 떠집니다. 알람 없이도 몸이 알아서 깨죠. 찬 공기를 가르며 가게 문을 열면 밤새 식은 작업대가 보입니다. 불을 켜고 앞치마를 두르고 손을 씻습니다. 물이 차갑습니다. 겨울엔 더 차갑죠. 하지만 반죽을 만질 때는 손이 따뜻해야 합니다. 차가운 손으로 만지면 버터가 녹지 않거든요. 어머니한테 배운 첫 번째 규칙이었습니다. 설탕은 분량이 아니라 타이밍이라고 어머니는 말씀하셨죠. 너무 일찍 넣으면 반죽이 질어지고 너무 늦으면 섞이지 않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야 합니다. 저는 그걸 30년 동안 느껴왔습니다. 가게 벽에는 흑백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습니다. 어머니가 젊었을 때 사진이죠. 장터 좌판 앞에서 찍은 겁니다. 60년대였을 거예요. 어머니 옆에 어린 제가 보입니다. 나눔 빚을 세고 있는 모습이죠. 5살이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어머니 옆에 있었습니다. 동생들은 집에서 놀았지만 저는 좌판에 나갔죠. 작년이니까요. 당연한 거였습니다. 반죽기 소리가 작업대를 가득 채웁니다. 저는 온도계를 확인합니다. 23도. 딱 맞습니다. 오늘은 마들렌을 구워야 합니다. 호텔 납품 물량이 있거든요. 새벽 6시까지 150개를 만들어야 하죠. 손은 알아서 움직입니다. 계량, 혼합, 성형, 굽기. 생각하지 않아도 몸이 기억합니다. 이 가게는 어머니가 일으킨 곳입니다. 좌판에서 시작해서 가게를 차렸죠. 달빛 과자. 밤새 만들어 아침에 파는 과자라고 해서 붙인 이름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정식으로 들어왔습니다. 대학은 가지 않았죠. 어머니가 허리를 다치셨거든요. 누군가는 가게를 지켜야 했습니다. 동생들은 학교에 다녔습니다. 막내 민호는 서울로 대학을 갔죠. 저는 새벽마다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오븐 타이머가 삑 소리를 냅니다. 첫 트레이가 다 구워졌습니다. 문을 열자 달콤한 냄새가 퍼집니다. 황금빛 표면이 반짝입니다. 완벽하죠. 저는 식힌 망에 하나씩 옮깁니다. 뜨겁습니다. 하지만 장갑을 끼면 감각이 무뎌지니까 맨손으로 합니다. 손끝이 익숙해지면 뜨거운 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거짓말 같지만 정말입니다. 작업대 서랍을 엽니다. 고무줄로 묶인 전표 뭉치가 보입니다. 매입 전표, 세금 계산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유란. 이 가게의 실무는 제가 다 처리했습니다. 세무사 박은상 선생님도 아시죠? 저한테 전화가 오니까요. 부가세 신고할 때도 종합소득세 낼 때도 전부 제가 했습니다. 어머니는 서류를 싫어하셨거든요. 민호는 서울에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서랍을 닫습니다. 두 번째 트레이를 오븐에 넣습니다. 타이머를 맞춥니다. 12분. 창밖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5시가 넘었나 봅니다. 곧 어머니가 일어나실 시간이죠.
그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가게 앞을 비춥니다. SUV였습니다. 민호의 차죠. 주말이면 내려옵니다. 요즘은 더 자주 옵니다. 브랜딩 이야기를 하러요. 차 문이 열립니다. 민호가 내립니다. 말끔한 코트 차림입니다. 서울 사람 같죠? 실제로 서울 사람이니까요. 마케팅 대행사를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가게 문을 엽니다. 민호가 들어옵니다. 누나, 벌써 시작했네? 저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납품 물량 있어서. 민호는 작업대를 둘러봅니다. 역시 손이 빠르기네. 칭찬인지 뭔지 모를 말투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고 반죽을 계속 만집니다. 민호가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냅니다. 누나, 오늘 엄마 일어나시면 얘기 좀 해야 해. 무슨 얘기? 브랜드 리뉴얼 진지하게 준비했어. 저는 손을 멈춥니다. 갑자기? 갑자기가 아니지 벌써 몇 달째 말했잖아. 맞습니다. 민호는 몇 달 전부터 이 이야기를 꺼냈죠. 로고를 바꾸자, 포장을 바꾸자, 온라인을 키우자. 어머니는 듣는 둥 마는 둥 하셨습니다. 민호는 노트북을 엽니다. 화면에 프레젠테이션 파일이 보입니다. 이번엔 제대로 준비했어. 상표권 이전, 법인 설립, 온라인몰 구축까지 다 계획했어. 저는 화면을 봅니다. 깔끔한 폰트로 쓰인 제목이 보입니다. 달빛과자 리뉴얼 전략. 부제도 있습니다. 엄마의 손이 아닌 시장의 손으로. 가슴이 철렁합니다. 시장의 손? 그래 감성 마케팅만으론 한계야 시스템을 갖춰야지. 민호는 자신 있게 말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5분 타이머가 삑 소리를 냅니다. 두 번째 트레이입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5분으로 갑니다. 민호는 계속 화면을 넘깁니다. 법인 대표는 내가 할게에 누나는 현장 책임자로. 저는 5분 문을 엽니다. 뜨거운 공기가 얼굴을 때립니다. 상표권은? 그것도 법인으로 옮겨야지. 그래야 투자도 받고 확장도 하지. 트레이를 꺼냅니다. 손이 뜨겁습니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이름은 어디 들어가? 민호가 잠시 멈춥니다. 뭐? 상표권 옮기면 내 이름은 어디 들어가냐고? 그건 법인 구조상 필요 없지 않아? 누나는 직원으로 등록되는 거니까. 직원. 30년을 일한 사람을 직원이라고 부르는군요. 저는 트레이를 식힌망에 내려놓습니다. 민호는 어색하게 웃습니다. 누나, 오해하지 마. 월급은 당연히 줄 거고 지분도 나중에 논의할 수 있어. 나중에. 지분은 나중에. 저는 앞치마를 만집니다. 어머니는 알아? 오늘 말씀드릴 거야. 누나도 같이 있어줘. 민호는 노트북을 닫습니다. 저는 다시 작업대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트레이를 준비해야 합니다. 손이 떨립니다. 반죽을 만지는데 온도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창밖이 완전히 밝아졌습니다. 어머니가 곧 일어나실 겁니다. 그리고 민호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겠죠. 저는 고무줄로 묶인 전표 뭉치를 생각합니다. 서랍 안에 있는 제 이름들을. 정유란. 30년 동안 새겨진 이름.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이름. 반죽기 소리가 다시 시작됩니다. 저는 계량컵을 듭니다. 설탕을 넣습니다. 타이밍을 맞춰서 어머니가 가르쳐준 대로. 민호는 창밖을 보며 전화를 합니다. 서울 사무실인가 봅니다. 저는 묵묵히 반죽을 만듭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니까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새벽 3시 반이면 저는 여기 있을 겁니다. 작년이니까요. 어머니가 일어나신 건 6시였습니다. 민호는 식탁에 노트북을 펼쳐놓고 기다렸죠. 저는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컵을 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엄마, 앉으세요. 민호가 의자를 빼드렸습니다. 효자 같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랬죠. 어머니는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이냐? 중요한 얘기 드릴 게 있어서요. 민호는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깔끔한 슬라이드들이 넘어갔죠. 로고 시안, 매출 그래프, 시장 분석. 달빛 과자를 이제 제대로 키워야 합니다. 민호의 목소리는 자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법인을 만들고 상표권을 정리하고 온라인 시장에 진출해야 해요. 어머니는 화면을 보셨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상표권을 정리한다는 게 뭔 소리냐? 지금은 개인 사업자잖아요. 법인으로 전환하면 투자도 받고 가맹도 낼 수 있어요. 가맹. 어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예전에도 그런 소리 들었다. 2008년 일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가맹 제안이 왔었죠. 어머니는 거절하셨습니다. 이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랑 다릅니다. 이번엔 우리가 주도권을 쥐는 거예요. 민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법인 구조도가 나왔습니다. 대표이사 정민호, 이사 김영자, 그 밑에 작은 글씨로 현장 관리자 정유란.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상표권은 법인 명의로 옮기고 엄마는 이사로 계시면 됩니다. 유란이는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누나는 현장을 맡는 거죠. 지금처럼요. 지금처럼 30년 동안 해온 것처럼 이름 없이. 월급은 당연히 드릴 거고 복지도 챙길게요. 민호는 웃었습니다. 누나한테도 좋은 거잖아요. 4대 보험 들어가고 퇴직금도 생기고. 저는 커피잔을 움켜쥐었습니다.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놓을 수 없었죠. 유란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30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걸 지금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나는 원래 말이 없잖아요. 그냥 묵묵히 일하는 스타일이지.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유란이는 원래 그랬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호는 계약서를 꺼냈습니다. 이미 준비된 문서였습니다. 일단 여기 사인만 해주시면 됩니다. 법무사 검토도 다 받았어요. 어머니는 서류를 받아드셨습니다. 읽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넘기기만 하셨죠. 이게 다 유란이한테도 좋은 거다. 엄마, 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떨렸습니다. 제 이름도 들어가야 하지 않을까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민호도 저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냐? 상표권이요. 법인 이름이든 뭐든 제 이름도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민호가 웃었습니다. 황당하다는 표정이었죠. 누나, 그게 무슨 소리야. 경영은 내가 하는 건데. 나는 30년 동안 여기서 일했어. 그건 알지. 그래서 현장 책임자로 모시는 거잖아. 모신다. 그 단어가 귀에 박혔습니다. 민호 말이 맞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애가 서류를 어떻게 하니? 동생한테 맡겨라. 여자애. 58살을 여자애라고 부르시는군요. 엄마, 저는 여자애가 아니에요. 그래. 알았다. 그런데 네가 서류를 할 수 있겠냐? 해왔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작업대로 갔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고무줄로 묶인 전표 뭉치를 꺼냈습니다.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전표입니다. 매입 전표, 세금 계산서, 보험료 납부 확인서. 저는 고무줄을 풀었습니다. 종이들이 펼쳐졌습니다. 전부 제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정유란. 민호가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눈을 크게 떴죠. 이게 언제부터? 95년부터 30년 전부터였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가게에 들어온 그때부터 부가세 신고도 제가 했습니다.
종합소득세도, 재산세도, 건강보험료도. 어머니는 서류를 보셨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박은상 선생님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전화 받고 누가 서류 챙겼는지.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새벽 납품도 제가 했습니다. 호텔, 카페, 베이커리. 전부 제가 돌았죠. 유라나.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건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해야 할 일이요? 그래, 넌 장녀니까. 장녀. 그 단어가 저를 짓눌렀습니다. 30년 동안 저를 가둬둔 단어. 그럼 민호는요? 민호는 공부를 했잖니. 서울서 사업도 하고. 저는 고등학교만 나왔어요. 엄마 허리 다치셔서 대학 못 갔죠. 어머니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누나,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과거 얘기는. 중요해.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내 이름이 없으면 나도 없는 거야. 무슨 소리야? 상표권에 내 이름이 없으면 나는 그냥 직원이야. 30년을 일해도 직원이야. 민호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 감정이 아니야. 저는 전표 뭉치를 다시 모았습니다. 고무줄로 묶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정확하게 묶었죠. 이건 증거야. 내가 이 가게를 지켜온 증거. 어머니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유라나, 네가 없으면 가게가 안 돌아간다는 거 안다. 그런데 크게 키우려면 민호가 필요하단 말이다. 그럼 같이 하면 안 됩니까? 같이. 네. 민호가 경영하고 저는 현장하고. 그런데 이름은 둘 다 들어가는 거죠.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구조상 복잡해져요. 지분 문제도 있고. 지분은 나중에 정하면 돼. 일단 이름부터 넣어줘. 누나, 민호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투자자들은 깔끔한 구조를 원해요. 공동 대표 같은 건 신경 안 써요. 그럼 나는 현장 전문가로 모시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대우받는 거야. 충분히. 누가 정한 겁니까? 무엇이 충분한 겁니까? 어머니가 펜을 드셨습니다. 계약서 위에 올려놓으셨죠. 유라나, 넌 시집도 안 갔잖니 나중에. 이 가게에 네 목도 있다. 나중에. 또 나중입니다. 지금은 민호 말 들어라. 동생이 있어야 크게 된다. 어머니는 사인을 하려고 하셨습니다. 저는 전표 뭉치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는 동의 안 해요. 뭐, 이 계약, 저는 반대합니다.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권리를 찾는 거야. 어머니가 펜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정 못하겠으면 문 닫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이 가게 문 닫으면 그만이다.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어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방으로 들어가셨죠. 문이 닫혔습니다. 민호가 저를 노려봤습니다. 만족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전표를 꼭 안고 서 있었습니다. 민호는 노트북을 챙겼습니다. 일주일 줄게 생각 정리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작업대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죠. 5분 타이머가 삑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타이머를 껐습니다. 더 이상 구울 게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가게에 나왔습니다. 새벽 3시 반에 일어나 반죽을 만들었죠. 어머니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민호도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게는 돌아갔습니다. 손님들은 여전히 왔으니까요. 어느 날 노수연이라는 분이 찾아왔습니다. 로컬 푸드셀러라고 했습니다. 청주에서 작은 가게들 이야기를 모아 온라인으로 파는 일을 한다고 했죠. 사장님,
달빛 과자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사장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냥 일하는 사람이에요. 노수연은 가게를 둘러봤습니다. 새벽부터 구워진 과자들, 낡은 작업대, 벽에 걸린 흑백 사진. 여기 이야기가 있어 보이는데요. 이야기요? 내 30년 된 과자방이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거 좋아해요. 저는 반죽을 만지며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특별한 거 없어요. 새벽에 나와서 손으로 만드는 것만으로도 특별하죠. 노수연은 명함을 주고 갔습니다. 저는 명함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냥 잊으려고 했죠. 하지만 노수연은 다시 왔습니다. 사장님, 사진 좀 찍어도 될까요? 왜요? 인스타그램에 올리려고요. 청주 숨은 맛집 시리즈? 저는 거절하려다가 말았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고 있었거든요. 민호가 오지 않으면서 단골 호텔 몇 곳이 끊겼습니다. 아마 민호가 연락을 안 한 것 같았죠. 그냥 과자만 찍어주세요. 사장님도 나와야죠. 손맛이 중요한 거니까. 결국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작업대 앞에서 반죽을 만지는 모습으로 얼굴은 반쯤만 나왔습니다. 노수연은 사진을 보며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거 올리면 대박 날 거예요.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죠. 인스타 보고 왔어요. 여기 30년 된 거 맞죠? 사장님이 새벽부터 만드신다며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올 줄 몰랐거든요. 노수연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온라인 판매 해보실래요? 온라인이요? 네, 제 플랫폼에 입점하는 거예요. 포장 배송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온라인은 민호가 하겠다던 거였죠. 하지만 민호는 오지 않았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노수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좋아요. 스토리텔링 잘하면 정말 잘 될 거예요. 매출이 올라갔습니다. 온라인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처음엔 하루에 서너 건이었습니다. 그러다 10건, 20건으로 늘었습니다. 저는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포장까지 혼자 해야 했거든요. 어머니는 여전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냥 가끔 작업대를 지나가시며 보실 뿐이었죠. 민호가 다시 나타난 건 한 달 뒤였습니다. 매출 보고를 보고 온 거였죠. 누나, 장난 아닌데? 저는 반죽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뭐가? 매출 말이야. 지난달 대비 30% 올랐더라. 노수연 씨가 도와주셨어. 민호는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거 봐. 인스타 팔로워도 늘고 온라인 주문도 계속 들어오고.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가 웃었습니다. 역시 브랜딩이 먹히네. 내가 말했잖아. 저는 손을 멈췄습니다. 브랜딩이? 그래, 로컬 장인 이미지, 새벽 손맛, 30년 전통 이런 게 다 브랜드 자산이야. 민호는 화면을 돌렸습니다. 새로운 포장 디자인이 보였습니다. 깔끔했습니다. 세련됐죠. 하지만 뭔가 빠져 있었습니다. 정유란 만든이라는 문구가 없었습니다. 이거? 응세 포장지야. 디자이너한테 맡겼어. 저는 화면을 가만히 봤습니다. 달빛 과자라는 로고만 크게 박혀 있었습니다. 내 이름은? 이름? 그건 넣을 필요 없지. 왜? 브랜드는 간결해야 해. 개인 이름 넣으면 산만해져. 저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노수연 씨는 내 이야기라고 했어. 손맛이 중요하다고. 그건 마케팅 멘트고 실제로는 브랜드가 중요한 거야. 민호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확장 계획이 나왔습니다. 지점 오픈, 가맹 사업, 온라인몰 확대. 이제 제대로 키울 때야. 엄마도 이제 알겠지. 내 방식이 맞다는 거. 저는 오븐을 켰습니다.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12분. 민호야, 왜? 이거 내가 만든 거야. 알아. 그래서 누나는 계속 만들고
나는 파는 거지. 그런데 왜 내 이름이 없어?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 아직도 그 얘기야? 이름이 뭐가 중요해? 돈 버는 게 중요하지. 나한테는 이름이 중요해. 그럼 내부적으로 인정해주면 되잖아. 포장지에 굳이 넣을 필요는 없고. 저는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민호야. 회사 이름에는 민호 네 이름 들어가 있지? 민호가 멈칫했습니다. 그건 법인이니까. 나도 법인에 이름 넣어달라고 했는데 거절했잖아. 누나, 그때랑 지금은 달라. 뭐가 달라? 매출 오른 건 내가 만들었기 때문이야. 민호 네 브랜딩 때문이 아니라 민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내 공을 부정하는 거야? 아니, 내 공을 인정받으려는 거야. 5분 타이머가 삑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타이머를 끄지 않았습니다. 민호를 계속 봤죠. 포장지에 내 이름 넣어. 안 돼. 왜? 브랜드 전략상 안 맞아. 그럼 나도 안 돼. 뭐? 이 포장지 안 써. 민호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누나, 정신 차려. 이거 다 우리 가게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민호 너 잘 되라고 하는 거겠지. 저는 5분 문을 열었습니다. 뜨거운 김이 쏟아졌습니다. 트레이를 꺼냈습니다. 민호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생각 좀 해봐. 감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나는 30년 동안 생각했어. 민호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일주일 더 줄게. 그때까지 결정해. 또 일주일이었습니다. 항상 일주일만 주더군요. 민호가 나간 뒤 저는 서랍을 열었습니다. 전표 뭉치를 꺼냈습니다. 한 장 한 장 펼쳐봤습니다. 정유란, 정유란, 정유란. 30년 동안 찍힌 도장들. 하지만 아무도 보지 않는 이름들. 노수연이 전화했습니다. 사장님, 주문 폭주예요. 이번 주 배송 가능하세요? 저는 전표를 내려다봤습니다. 수연 씨, 네, 제 이름 넣을 수 있을까요? 포장지에. 당연하죠. 그게 이 가게의 정체성인데요. 정체성. 민호는 브랜드라고 했고 노수연은 정체성이라고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새벽까지 과자를 구웠습니다. 내일부터는 제 이름이 들어간 포장지를 쓰기로 했습니다. 민호가 뭐라고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이건 제 손으로 만든 거니까요. 제 30년이니까요. 5분 타이머가 또 삑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황금빛 과자들이 빛났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언제나처럼요. 민호가 다시 온 건 사흘 뒤였습니다. 이번엔 서류 가방을 들고 왔죠. 표정이 딱딱했습니다. 누나, 앉아. 저는 앉지 않았습니다. 반죽을 만지고 있었거든요. 민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계약서였습니다. 이게 뭐야? 양도 계약서. 민호는 서류를 작업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상표권하고 영업권을 내 법인으로 넘기는 거야. 저는 손을 씻었습니다. 수건으로 닦으면서 서류를 봤죠. 첫 장에 큰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상표권 및 영업권 양도 계약서. 누나는 점장 계약을 하는 거야. 월급 300에 인센티브 별도. 점장. 그래, 현장 총괄 지금이랑 똑같아.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빽빽한 조항들이 보였습니다. 똑같지 않잖아. 뭐가? 이름이 없잖아.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누나, 그 얘기 또 하자는 거야? 중요한 얘기니까. 이름보다 실속을 챙겨. 월급 300이면 지금보다 훨씬 많이 받는 거야. 저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거 사인 안 해. 왜? 내 30년이 여기 없어. 민호의 턱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누나, 감정적으로 나오지 마.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야. 누구한테? 모두한테. 엄마도 편하고 누나도 안정적이고 나는 확장할 수 있고. 나는 안 편해.
민호는 펜을 꺼냈습니다. 책상에 툭 놓았죠. 일주일 생각할 시간 줬잖아. 이제 결정해야지. 결정했잖아. 안 한다고. 민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럼 법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어. 법적으로 상표권은 원래 애매해. 개인 사업자 명의니까. 정리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겨. 저는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야. 현실적인 얘기지.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민호를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죠. 왔니? 엄마, 누나 좀 설득해 주세요. 어머니는 서류를 보셨습니다. 읽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냥 표지만 보셨죠. 유라나, 네, 엄마. 민호 말이 맞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 넌 여자고 시집도 안 갔잖니. 나중에 누가 돌봐주겠니? 저는 혼자 살 수 있어요. 그게 말이 되냐? 나이 들면 어쩔 건데. 어머니는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민호가 법인 만들어서 크게 하면 너도 그 안에서 편하게 일하는 거다. 제 이름 없이요? 이름이 뭐가 중요하니?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 저는 30년 동안 여기서 밥 먹고 살았어요. 그래. 알아.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살라는 거야. 이름 없이는 편한 게 아닙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라나, 넌 원래 말이 없던 애였는데 요새 왜 이러니? 말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겁니다. 뭐? 엄마가 안 들으셨죠? 작년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민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누나가 지금 이상해요. 요새 온라인으로 좀 팔렸다고 착각하는 것 같아요. 착각?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노수연 씨가 제 이야기를 올려서 팔린 거야. 민호 내 브랜딩이 아니라 그 사람은 그냥 중간 상인이야. 본질은 브랜드 전략이라고. 본질은 내 손이야. 민호는 비웃었습니다. 손만 있으면 누가 못 만들어? 레시피만 있으면 돼.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레시피? 그래, 시스템화하면 누구든 만들 수 있어. 그게 사업이야. 그럼 나는? 그래서 점장으로 두는 거잖아. 관리만 하면 돼. 어머니가 펜을 드셨습니다. 유라나, 사인해라. 엄마, 네가 없으면 가게가 돌아가냐? 동생이 있어야 크게 된다. 동생이 있어야. 항상 그 말씀이었습니다. 장녀는 있어야 하고 동생은 있어야 크게 되는 겁니다. 엄마, 제 이름도 가게의 일부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이름은 종이에 쓰는 거고 진짜는 손으로 하는 거다. 그럼 왜 민호 이름은 법인에 들어가요? 그건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민호가 대신 말했습니다. 누나, 내가 책임지니까 내 이름 들어가는 거야. 나도 30년 책임졌어. 그건 일한 거고 책임은 다른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웃음이 나왔죠. 일하고 책임지는 게 다르군. 민호는 계약서를 밀었습니다. 일주일 더는 못 줘. 오늘 결정해. 했어. 뭐? 안 해. 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유라나, 엄마, 제 이름이 없는 가게에서는 못합니다. 정 그러면 문 닫는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이 가게 문 닫으면 그만이야.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82세, 주름투성이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단단했죠. 문 닫으시겠다고요? 그래. 네가 그렇게 나온다면 민호가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 닥쳐. 내가 결정할 일이다. 어머니는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을 닫으셨죠. 쾅 소리가 났습니다. 민호와 저만 남았습니다. 민호는 서류를 챙겼습니다. 만족해?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누나 고집 때문에 가게 망하는 거야.
민호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일주일 마지막으로 일주일 더 줄게. 그때까지 생각 안 바뀌면 법적으로 갈 거야.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작업대에는 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찢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찢지 않았죠. 대신 서랍에 넣었습니다. 전표 뭉치 옆에요. 그리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카메라가 뒷뜰을 스쳤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그 밑에 양철함이 있었죠. 어머니가 뭔가를 넣어두신 함이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5분 타이머가 삑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죠.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달빛 과자. 이 가게 이름처럼 밝은 달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빛 아래 그림자였죠. 30년 동안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고요. 일주일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전표 뭉치를 꺼냈습니다. 세금 납부 확인서도 챙겼죠. 30년 동안 제가 처리한 모든 서류들이었습니다. 어머니와 민호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침을 드시는 중이었죠. 저는 서류들을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쿵 소리가 났습니다. 이게 뭐냐? 어머니가 물으셨습니다. 증거입니다. 증거. 제가 이 가게를 지켜온 증거요. 저는 전표를 한 장 한 장 펼쳤습니다. 95년부터 2025년까지 30년 동안 제 이름으로 세금 냈어요. 민호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누나, 지금 뭐 하는 거야? 부가세, 종합소득세, 재산세, 건강보험료. 전부 정유란 명의예요. 그건 새벽 납품도 제가 했습니다. 호텔 12곳, 카페 28곳, 베이커리 9곳. 저는 납품 장부를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날짜와 수량들이었죠. 레시피 개발도 제가 했습니다. 마들렌 3가지, 피낭시에 2가지, 쿠키 8가지. 어머니는 서류를 보셨습니다. 표정이 굳어갔죠. 유란아. 그만해라. 안 됩니다. 저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박은상 세무사님께 받은 확인서였습니다. 세무사님 증언도 있습니다. 실무는 정유란이 전담했다고요. 민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가족끼리 이럴 거야? 가족이라면 저는 민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 이름도 넣어줬어야지. 누나, 가게 이름에 내 이름이 없다면 제 손도 더는 없습니다. 어머니가 숨을 크게 들이쉬셨습니다. 유란아. 내가 지금 협박하는 거냐? 아닙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 저는 이 가게 그만둡니다.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시계 소리만 들렸죠. 똑딱, 똑딱. 뭐라고? 민호가 물었습니다. 그만둔다고 했어. 누나, 정신 차려. 이 가게 없으면 누나는 뭐 하고 살 건데? 모르겠어. 하지만 여기보다는 낫겠지. 저는 앞치마를 풀었습니다. 30년 동안 맨 앞치마였습니다.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유란아. 어머니가 소리치셨습니다. 엄마, 제가 없어도 가게는 돌아갈 거예요. 민호가 레시피만 있으면 된다고 했으니까요. 민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그건 그게 아니라. 시스템화하면 누구든 만들 수 있다고 했잖아. 누나, 그건 나중 얘기고. 나는 나중을 기다리지 않겠어. 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죠. 옷가지 몇 벌, 책 몇 권, 사진첩 하나. 어머니가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유란아. 진짜 나갈 거냐? 네, 어딜 가려고? 월세 알아봤어요. 원룸 하나 구했어요.
어머니는 제 팔을 잡으셨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이다. 어딜 나가. 제 집이면 제 이름도 있어야죠. 유란아,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잘못했다 알겠다. 그러니까 나가지 마라. 저는 어머니 손을 풀었습니다. 엄마, 늦었어요. 뭐가 늦어? 지금 얘기하면 되잖니. 30년이 늦은 겁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30년치 짐이 이렇게 가벼울 줄 몰랐죠. 민호가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누나, 일주일만 생각해봐. 조건 다시 논의할 수 있어. 필요 없어. 누나, 민호야, 이제 혼자 해봐. 레시피 다 있으니까. 저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노수연이 트럭을 몰고 와 있었습니다. 어젯밤 부탁했었죠. 사장님, 탈 준비됐어요. 저는 짐을 실었습니다. 어머니와 민호가 나왔습니다. 유란아, 제발. 어머니가 울먹이셨습니다. 저는 차에 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노수연이 출발했습니다. 백미러로 집이 멀어졌습니다. 어머니와 민호가 서 있는 모습이 보였죠. 점점 작아졌습니다. 사라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죠. 울 줄 알았는데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노수연이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후회 안 하세요? 후회는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미 30년 동안 했습니다. 원룸은 작았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주방도 딸려 있었죠. 아주 작은 주방이었습니다. 노수연이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기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새로요? 네. 사장님, 이름으로요. 저는 빈 방을 둘러봤습니다. 가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넓어 보였죠. 수연 씨, 네. 감사합니다. 뭐가요? 도와주셔서요. 노수연은 웃었습니다. 사장님, 이제부터가 시작이에요. 진짜 사장님 가게 차리는 거예요.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바닥에 누워 천장을 봤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호였습니다. 누나, 계약 안 하면 법적으로 진행할 거야. 문자였습니다.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휴대폰을 내려놓았죠. 새벽 3시 반에 눈이 떴습니다. 몸이 알아서 깬 겁니다. 30년 동안의 습관이었죠. 하지만 일어날 곳이 없었습니다. 반죽할 작업대도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오븐 타이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삑. 하지만 환청이었죠. 여기엔 오븐이 없었으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4시, 5시, 6시.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떴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씻고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어디로 갈지 몰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청주 시내를 걸었죠. 사람들이 출근했습니다. 학생들이 등교했습니다. 가게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세상은 돌아갔습니다. 저 없이도요. 저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봤습니다. 민호한테서 문자가 또 왔었습니다. 마지막 기회다. 돌아와. 저는 문자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노수연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연 씨, 네. 사장님, 5분 살 수 있을까요? 5분이요? 네. 작은 거요. 이 방에 들어갈 만한. 노수연이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웃음소리가 들렸죠. 사장님, 시작하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손이 근질거려서요. 알겠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이게 자유인가 싶었죠. 30년 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설렜습니다. 저는 벤치에서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몰랐지만요. 그냥 걸었습니다. 제 발로요. 제 이름으로요. 석 달이 흘렀습니다. 저는 작은 오븐을 샀습니다. 원룸 주방에 딱 들어가는 크기였죠. 노수연이 중고로 구해준 겁니다. 매일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은 변하지 않았죠.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좁은 주방에서요. 하루에 20개씩 구웠습니다. 노수연의 온라인 플랫폼으로 팔았죠. 정유란의 과자. 제 이름을 걸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이름을 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죠.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어머니한테서 연락은 없었습니다. 민호는 가끔 문자를 보냈습니다. 누나, 아직도 고집 부릴 거야? 가게 매출 떨어지고 있어. 책임져.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읽지도 않았죠. 그냥 지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박은상 세무사님이 전화하셨습니다. 유란 씨, 어머님 아세요? 무슨 일이세요? 병원에 계십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요? 쓰러지셨어요. 민호 씨가 연락했는데 유란 씨 번호를 몰라서 저한테 전화했습니다. 어디세요? 충북대병원 응급실이요. 저는 택시를 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병원까지 20분이 걸렸죠. 영원 같았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습니다. 민호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상해 있었죠. 누나, 어머니는 수술실 들어가셨어. 무슨 수술? 담낭 염증이 심해서 급하게 수술한대.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민호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크게 위험한 건 아니래. 저는 수술실 문을 봤습니다. 빨간 불이 켜져 있었죠. 수술 중. 언제부터 아프셨어? 모르겠어. 한 달쯤 됐나? 왜 진작 병원 안 갔어? 민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벽에 기댔죠. 누나 나간 뒤로 가게가 엉망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직접 반죽하시는데 손이 예전 같지 않아. 납품 물량 못 맞추고. 그래서 레시피대로 해도 맛이 안 나. 누나 손맛이랑 달라. 민호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미안해.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뭐가? 다 내가 욕심 부렸어. 누나 이름 넣었어야 했어. 이제 와서 하는 말이었습니다. 너무 늦었죠.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저와 민호가 일어났습니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로 옮길게요. 저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긴장이 풀렸죠. 1시간 뒤 어머니가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아직 마취에서 깨지 않으셨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더 깊어 보였죠. 저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엄마. 대답이 없었습니다. 당연했죠. 민호가 물을 떠왔습니다. 누나 마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언제 마지막으로 밥 먹었어? 저는 기억이 안 났습니다. 아침이었나요? 어제였나요? 누나 밥 먹고 와. 내가 여기 있을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가기 싫어. 민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앉았죠. 누나 엄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모르겠어. 유란이 찾으라고 했어. 쓰러지기 전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가져오라고 했어. 민호가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필체였습니다. 떨리는 글씨로 적혀 있었죠. 장독대 및 양철암. 저는 메모를 봤습니다. 이게 뭐야?
모르겠어. 엄마가 꼭 가져오라고 했어. 왜 나한테 말해? 누나한테 주려고 하신 것 같아. 저는 메모를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졌죠. 집에 가봐 가져와. 내가 가져와. 엄마가 누나한테 가져오래. 저는 망설였습니다. 집에 가기 싫었습니다. 석 달 만에 돌아가는 게 두려웠죠. 하지만 어머니가 원하셨습니다. 알겠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원을 나왔습니다. 택시를 탔습니다. 집 주소를 말했죠. 30년 동안 살던 집, 석 달 만에 돌아가는 집, 택시가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익숙한 풍경이 보였습니다. 가게가 보였죠. 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낮인데도요. 저는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열쇠가 있었거든요. 버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죠. 저는 뒤뜰로 나갔습니다. 장독대가 보였습니다. 그 밑에 양철함이 있었죠. 녹슨 함이었습니다. 오래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함을 꺼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뭔가 들어 있었죠. 뚜껑을 열었습니다. 서류들이 보였습니다. 맨 위에 봉투가 있었습니다. 유라나라고 적혀 있었죠. 어머니 필체였습니다.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한 장. 유언장 초안이었습니다. 날짜는 작년이었죠. 저는 유언장을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달빛 과자의 상표권 및 영업권은 장녀 정유란에게.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으로요. 석 달 동안 나오지 않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양철함 밑에 서류가 더 있었습니다. 2008년 가맹 계약서였습니다. 거절 사유가 메모로 붙어 있었죠. 딸 이름이 빠진 계약은 내 장사가 아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마당에 그냥 앉았죠. 양철함을 안고요. 어머니는 알고 계셨습니다. 제 이름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요. 그런데 왜 말씀하지 않으셨을까요? 왜 민호한테 넘기려고 하셨을까요? 편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글씨가 보였습니다. 유라나, 엄마가 틀렸다. 딸은 시집가니 이름 남기면 안 좋단 소리를 들었다. 그 말을 믿었다. 미안하다. 내 손으로 만든 거다. 내 이름이어야 한다. 저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죠. 30년 만에요. 해가 저물었습니다. 저는 양철함을 들고 일어났습니다. 병원으로 가야 했습니다. 어머니께 드려야 할 말이 있었으니까요. 현관문을 잠그며 가게를 봤습니다. 달빛 과자. 제 이름이 들어갈 가게였습니다. 처음부터요. 택시를 탔습니다. 양철함을 무릎에 올려놓았죠.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늦었지만요. 삐뚤었지만요. 그래도 제 몫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깨어 계셨습니다. 민호가 물을 드리고 있었죠.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양철함을 들고요. 어머니가 저를 보셨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유라나, 목소리가 약했습니다. 수술 후라 그런 거겠죠. 엄마 가져왔어요. 저는 양철함을 침대 옆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는 함을 보셨습니다. 손을 뻗으셨죠.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다. 하지만 목소리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함 열어봤니? 네, 그럼 봤구나. 어머니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엄마가 미안하다. 엄마, 딸은 시집갈 사람이라고 배웠다. 이름 남기면 안 좋다고 들었어. 어머니는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게 맞는 줄 알았다. 엄마 때는 다들 그랬거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틀렸더라.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쥐셨습니다. 너 없이는 가게가 안 됐어. 손맛도 성실함도 전부 내 거였어. 엄마, 2008년에 가맹 제안 왔을 때 알았다. 얘 이름이 없으면 내 가게가 아니라는 걸. 저는 편지를 떠올렸습니다. 딸 이름이 빠진 계약은 내 장사가 아니다. 그런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창피했다. 늦게 깨달은 게. 엄마, 그리고 민호한테 미안했어. 아들인데. 가게를 못 물려주니까. 어머니는 눈을 뜨셨습니다. 둘 다 주고 싶었다. 너한테도 민호한테도. 그래서 민호한테 법인 만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 둘이 같이 하면 되지 않겠냐 싶었어. 하지만 안 됐죠. 민호는 제 이름을 지웠으니까요. 어머니가 양철함을 가리키셨습니다. 서랍 밑에 종이 하나 더 있다. 저는 함을 열었습니다. 맨 밑에 접힌 종이가 있었죠. 펼쳤습니다. 마카롱 틀 도면이었습니다. 손으로 그린 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내 손 모양이다. 저는 도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정말 손 모양이었습니다. 손가락 5개가 그려져 있었죠. 아버지가 깎아주신 거다. 내가 28일 때. 아버지가요? 그래, 유란이 손으로 만든 과자라고. 손 모양 틀 만들어주고 싶다고.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2016년에 돌아가셨죠. 말 수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안 만드셨어요? 엄마가 말렸다. 쓸데없다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엄마가 다 망쳤어. 민호가 다가왔습니다. 엄마, 그런 말씀 마세요. 민호야. 어머니가 민호를 보셨습니다. 엄마 잘못했다. 뭐가요? 너한테도 유란이한테도. 어머니는 숨을 깊이 들이쉬셨습니다. 브랜딩은 포장이야. 유사는 빚갚는 거다. 엄마, 네, 누나한테 빚 갚아라. 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말이 나오지 않았죠. 어머니가 다시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유란아, 틀 만들어라. 네, 내 손 모양으로 그걸로 과자 만들어. 저는 도면을 봤습니다. 손가락 5개. 제 손이었습니다. 그리고 상표권은 내 거다. 유언장에 적어뒀어. 엄마, 저는 받아라. 내 몫이다. 어머니는 민호를 보셨습니다. 민호는 온라인 사업권 줄게. 배당 이익도. 엄마, 저는 괜찮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요. 욕심 부렸어요. 알아.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약한 웃음이었죠. 그래도 넌 내 아들이야. 몫은 있어. 누나가 더 많이 받아야 해요. 민호가 저를 봤습니다. 누나, 미안해 진심으로.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이 보였습니다. 그래도 같이 일할 수 있을까? 민호가 물었습니다. 누가? 우리 누나는 만들고 나는 팔고. 저는 망설였습니다. 이름 넣어줄 거야? 당연하지. 정유란의 달빛 과자 이렇게. 지분은? 6대4 누나가 6.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정말 진심인 것 같았죠. 생각해 볼게. 응, 천천히 생각해.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엄마 피곤하다. 좀 자야겠어. 주무세요, 엄마. 저는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어머니는 곧 잠드셨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죠. 저와 민호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어색했습니다. 민호가 먼저 말했습니다. 누나, 정말 미안해. 알아. 가게 엉망이야. 누나 없이는 안 돼. 레시피 있잖아. 레시피만으론 안 되더라. 손맛은 배울 수 없어.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별이 보였죠? 민호야, 응? 협력은 할 수 있어. 하지만 조건이 있어.
말해봐. 모든 서류에 내 이름, 상표권, 법인, 포장지, 전부, 당연해. 그리고 중요한 결정은 같이 해. 알겠어. 저는 민호를 봤습니다. 한 번만 더 내 이름 지우면 그땐 정말 끝이야.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양철함을 들었습니다. 나 이거 가지고 갈게. 응, 엄마가 누나 주려고 한 거야. 저는 병실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어머니가 주무시고 계셨죠. 내일 다시 올게. 응, 조심히 가. 저는 병원을 나왔습니다. 양철함을 안고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죠. 달빛 과자. 이제 제 이름이 들어갈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야 했던 이름으로요. 저는 걸었습니다. 원룸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하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양철함이 따뜻했거든요.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으니까요. 늦었지만요. 그래도 받았으니까요. 제 몫을요. 30년 만에요. 저는 웃었습니다. 거리를 걸으며요. 혼자서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제 시작이니까요. 정유란의 시작이요. 봄이 왔습니다. 석 달이 또 흘렀죠. 어머니는 회복하셨습니다. 완전히는 아니었지만 걸으실 수 있었습니다. 가게도 다시 열었습니다. 달빛 과자. 하지만 예전과 달랐죠.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깔끔한 서체로 달빛 과자라고 쓰여 있었고요. 그 밑에 작은 글씨가 있었습니다. 정유란의 손으로. 저는 그 글씨를 매일 봤습니다. 가게 문을 열 때마다요. 신기했습니다. 제 이름이 거기 있다는 게요. 새벽 3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습관은 변하지 않았죠. 가게로 갔습니다. 이제는 제 가게였으니까요. 법적으로도요. 상표권 이전 등록이 끝났습니다. 정유란 명의로요. 민호는 공동대표가 됐습니다. 지분은 6대 4였죠. 제가 6이었습니다. 약속대로요. 작업대에 새 틀이 놓여 있었습니다. 손모양 마카롱 틀이었죠. 아버지의 도면대로 만든 겁니다. 손가락 5개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틀을 만졌습니다. 차갑고 단단했죠. 아버지가 만들어주고 싶어 하셨던 거였습니다. 28살 저를 위해서요. 이제 58이 되어서 받았지만요. 늦었지만요. 기뻤습니다.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손모양 틀에 부었죠. 오븐에 넣었습니다. 타이머를 맞췄습니다. 15분. 삑소리가 났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손모양 마카롱이 구워져 있었죠. 황금빛이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저는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깨물었습니다. 달콤했죠. 제 맛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만들어온 맛이요. 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계셨죠. 유란아, 엄마, 일찍 일어나셨네요. 습관이다. 어머니는 손모양 마카롱을 보셨습니다. 아버지가 좋아하셨겠다. 그쵸? 응, 딸 손 모양이라고 자랑하셨을 거야. 어머니가 마카롱을 드셨습니다. 천천히 씹으셨죠. 맛있다. 감사합니다. 유란아, 네, 엄마 용서해줘서 고맙다. 저는 어머니를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부드러웠죠.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럼 내 몫을 인정하는 거요. 그게 우리 집의 첫 화해였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그래, 맞다.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있었죠. 누나, 온라인 주문 봤어? 아직 대박이야. 손 모양 마카롱 사진 올렸더니 주문 폭주야. 민호는 화면을 돌렸습니다. 댓글들이 보였습니다. 너무 예뻐요.
의미 있는 디자인이네요. 정유란 장인의 손모양이라니. 저는 댓글을 읽었습니다. 장인이라는 단어가 보였죠. 저를 장인이라고 불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민호야, 포장은? 준비했지. 이번엔 누나 이름 크게 박았어. 민호가 박스를 꺼냈습니다. 정유란의 달빛 과자. 제 이름이 박스 전면에 있었습니다. 크고 선명하게요. 마음에 들어? 응. 저는 박스를 만졌습니다. 제 이름이 손끝에 느껴졌죠. 노수연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축하해요. 뭐가요? 로컬 푸드 대상 후보 올랐어요. 정유란의 달빛 과자? 정말요? 네, 심사위원들이 스토리를 높이 평가했대요. 30년 장인의 재기라고? 제기. 이상한 단어였습니다. 저는 떠난 적이 없었거든요. 그냥 인정받지 못했을 뿐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제 이름이 있었으니까요. 오픈 시간이 됐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손모양 마카롱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저는 박스에 마카롱을 담았습니다. 정성스럽게요. 손님이 박스를 보며 말했습니다. 정유란의 달빛 과자 이름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사장님이 정유란 씨세요? 네, 30년 하셨다며요? 그렇습니다. 손님이 웃었습니다. 대단하세요. 응원할게요. 손님이 나갔습니다. 저는 간판을 봤습니다. 정유란의 손으로. 제 이름이 거기 있었죠. 밤이 됐습니다.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어머니와 민호가 정리를 도왔죠. 오늘 매출 좋았다. 민호가 말했습니다. 온라인이랑 합치면 작년 대비 200%야. 그래, 응, 누나 덕분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덕분이지. 민호가 웃었습니다. 그래, 맞아. 어머니가 앞치마를 벗으셨습니다. 유란아, 이거 어머니가 봉투를 주셨습니다. 뭐예요? 아버지 유품이야. 너 주려고 했어.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사진이 들어 있었죠.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좌판 시절 사진이요. 어머니 옆에 어린 제가 있었습니다. 나눈 빚을 세고 있는 모습이었죠. 아버지가 제일 아끼던 사진이다. 왜요? 유란이가 가장 유란이다워서래. 저는 사진을 봤습니다. 5살 저였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빚을 세고 있었죠. 가게에 걸어라. 내 시작이니까. 네, 엄마.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어머니가 돌아오라고 하셨죠. 제 방은 그대로였습니다. 3달 동안 그대로 두셨대요.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죠. 어머니의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달고 쓴 날들, 내 몫을 내가 가져라. 저는 메모를 떼어냈습니다. 액자에 넣으려고요. 내일 가게에 걸 겁니다. 사진 옆에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노수연이었습니다. 사장님, 내일 인터뷰 있어요. 로컬 매거진에서. 저요? 네, 정유란 장인 특집이래요. 장인. 또 그 단어였습니다. 이제 익숙해져야 할 것 같았죠. 알겠어요. 제목 정했대요. 달고 쓰고. 내 목. 제목이요? 네, 괜찮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은 달이었죠. 좋아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달고 쓰고 내 목. 맞는 제목이었습니다. 30년이 달았고요. 3달이 썼죠. 하지만 지금은요. 제 몫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새벽 3시 반에 일어날 겁니다. 반죽을 만들 거예요. 손모양 틀로 마카롱을 구울 겁니다. 제 이름으로요. 정유란의 달빛 과자. 삐소리가 들렸습니다.
환청이었죠. 5분 타이머는 여기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진짜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왔습니다. 편안한 잠이었죠. 꿈을 꿨습니다. 가게 꿈이었습니다. 간판에 제 이름이 빛나고 있었죠. 손님들이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민호도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보였습니다. 미소 지으며 손 모양 틀을 들고 계셨죠. 저는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오븐 문을 열었습니다. 황금빛 과자들이 빛났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삑소리가 났습니다. 꿈속에서요. 저는 웃었습니다. 용서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었어요. 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몫을 인정하는 것. 그게 우리 집의 첫 화해였어요. 꿈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저는 계속 잤습니다. 편안하게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잠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시작할 하루가요. 정유란의 하루가요. 달빛 아래서요. 제 손으로요. 마침내요.